자, 1기 신도시들 가운데 맨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곳들이 나왔습니다. 대상지 어떤 곳들이죠? 네, 그러니까 지금 1기 신도시가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낡았거든요. 압구정동이 42년이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분당이나 일산, 평촌, 중돈, 상본 이 5개 신도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선 신도시인데 이곳에 아파트들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재건축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좀 시범적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선도지구라는 걸 선정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던 거죠. 네. 그래서 1기 신도시에서 이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각 아파트 단지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벌였습니다. 피치는 경쟁이었죠? 그렇습니다. 수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고 이제 한 달 동안 심사를 해서 27일 날 마침내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5개 신도시에서 총 13개 구역을 선도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. 네.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금도 지원을 하고 절차도 신속하게 빨리 해서 2027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까지 입주를 하도록 하겠다.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말입니다.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얘기가 나오면 10년이 걸립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게 2030년이니까 앞으로 5년 내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니까 정부로서는 이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도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를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이 선도지구에 들어가려는 경쟁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치열했습니다. 점수를 가른 항목이 있다고 해요. 공공기여 부문이다. 자, 이게 왜 중요했죠? 그 선도 지역 중에 경쟁이 제일 치열한 지역이 분당이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분당의 그 주민 동의율이 60점, 만점 기준인 95%를 넘는 곳이 자그마치 10곳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기여도가 얼마냐를 가지고 이제 갈랐다라는 것인데요. 예를 들어서 재건축 중 부지 면적의 몇 %를 공공기여분으로 넣을 것이냐. 그래갖고 1%는 1점, 5%는 6점에서 6점 받은 지역이. 네.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급한 마음에 6%를 준다 그러는데 막상 이제 그걸 공공기여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선 공공기여 점수가 높은 곳이 그걸 결국은 이번에 선택이 됐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율 그리고 통합 재건축에 참여한 가구 수 그리고 단지 노후도 이런 걸 가지고 선정을 하는 기준으로 삼았다. 서초동, 방배동 여기도 노후 아파트들이 많죠. 이 아파트들도 재건축 허가를 받았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은 이제 반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지역인데 원래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촌이 압구정동, 서초동, 방배동. 그렇죠. 줄여서 앞서방이라고 이렇게 앞서방이죠, 부릅니다. 앞서방. 네, 이 앞서방이 네. 우리나라의 전통 부촌인데 이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될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한 1만여 세대가 뭐 6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지어서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압구정 2구역이 있는데 이 2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서울시가 이제 승인을 한 겁니다. 이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이 재건축을 할 때 먼저 정비구역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 구역의 총 높이는 얼마나 하고 용적률은 얼마나 주고 이런 걸 결정을 하는 절차거든요. 네. 그런 절차가 압구정의 6개 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압구정 2구역에 대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서초동에는 서초진흥아파트라고 있습니다. 있죠. 이 아파트도 1979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은 7개 동에 615세대인데 이 615세대를 815세대로 늘려서 300%가 넘는 용적률로 짓기로 했고요. 방배동에도 비슷한 시기에 40년 된 아파트가 방배 신사모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, 이 신사모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이 통과가 돼서 이제 곧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63빌딩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선다. 이게 또 화제예요? 네. 그러니까 어차피 재건축을 하려면
거기 사는 주민들의 분담금은 좀 그 부담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지금 높이보다 더 높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. 여담이지만 지금 뭐 30 몇 년 됐다, 40 몇 년 됐다 재건축 우리는 그 정도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박 앵커도 아시겠지만 뉴욕은 말입니다. 100년이 돼도 그냥 살고 끄떡 없거든요. 120년 된 아파트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들어가 보면은 그 리모델링만 하고 내부에 괜찮거든요.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예. 지금 그래서 압구정의 뭐 초고층 거의 63빌딩 높이로 들어서는데 과거처럼 병풍형으로 짓지 않고 천막형으로 짓는다 그랬고 네. 앞에 강변은 한 20층 짓고 그 뒤로는 뭐 70층까지 짓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 그래요. 전체 그 압구정이 현대, 한양, 미성 해가지고 10,000가구가 넘는데요. 네. 여기를 6개로 나누어 가지고선 지금 보면은 이 구역이 속도가 가장 빠른데 이 구역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12층, 13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결국은 그 1,924가구가 있는데 2,600가구 넘게 재건축을 하려니까 여의도 63빌딩과 같은 높이인 250m까지 올린다는 거예요. 250m. 그러면은 강변에 있는 사람은 비유가 좋겠지만 뒤는 안 보이죠. 그게 문제겠죠, 앞으로. 네.